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78호 제3연 기사입니다. 고양 특례시 장애인 보조견 바로 알기 캠페인 실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식당, 숙박시설, 대중교통 등에서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고양 특례시 시장 이동환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일 관내 웨스턴동 쇼핑몰 주변 입점 점포를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 바로 알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것 외에도 훈련자와 자원봉사자 같은 비장애인이 훈련을 목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할 때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실시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안내하고 안내 책자와 장애인 보조견 입장 환영 스티커를 배포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업주 A씨는 장애인뿐 아니라 훈련자와 자원봉사자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했을 경우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앞으로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적극 환영하고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관내 대형 상권을 중심으로 장애인 보조견 바로 알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양 특례시 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 고양 특례시 시장 이동환은 시민의 에너지 자립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 청정 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해 2023년 고양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과 연계해 고양시 소재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중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예산 1억 5,400만 원을 투입해 선착순 130여 세대의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세대가 3kW, kW, 주택용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설치비 596만 6천 원 중 국비 280만 8천 원, 47%, 도비 59만 7천, 10%, 시비 118만 원, 20%.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대 내 부담금은 약 138만 원이 된다. 참여 희망 세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기업 중에서 업체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4월 24일부터 4월 10일부터 참여기업 선정 및 계약 체결 가능.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단 접수 순으로 시비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의 에너지 자립 인식을 제고하고 에너지 전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친환경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자족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사업공고란 또는 고양시 홈페이지 www.goieng.co.kr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기후에너지과 지역번호 031-8075-3557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 특례시 마두 1동 구급상비약품 지원 사업 진행. 고양 특례시 마두 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월 4일 구급상비약품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독거 어르신 20가구에게 구급상비약품 파스를 전달하였다. 구급상비약품 지원 사업은 3년째 진행되고 있는 마두 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 사업이다. 이날 사업을 시작으로 마두 1동에서는 연말까지 분기별 1회씩 저소득 독거 어르신과 장애 중증 질환으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 총 80가구에게 파스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보 확인과 사회적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성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구급상비약품 사업으로 지원되는 파스는 어르신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물품으로 매년 파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민간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백석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3년 제2차 정기회의 개최. 고양 특례시 백석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일 2023년 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해 유산균 음료를 주 3회 정기적으로 배달하고 있는 똑똑, 낙, 두드림 사업의 운영 현황을 보고했다. 또한 노인 장애인 가구의 겨울 이불을 수거하여 세탁한 뒤 다시 가정에 전달하는 세봄맞이 세탁 사업 안내와 이외의 특화 사업 활성화 방안 및 참여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효정 민간위원장은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 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종찬 백석 이동장은 협의체 위원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며 지역 주민을 위해 협의체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뜻을 전했다. 과천시 환경사업소 이전 및 증설 서두른다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협약 체결. 과천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환경사업소 이전 및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시청 상황실에서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공단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과천시는 과천지구 내 양재천과 막계천 함유부, 과천동 555의 2번지 1원의 하수처리 시설은 전면 지하화하고 상부는 12만의 대규모 공원의 도서관, 체육관 등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과천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다수의 실적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과천시는 한국환경공단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한 기본계획, 재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설계 경제성, 비, 설계 자문에 대한 자체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져 소요기간의 최소화가 가능한 점 등으로 준공시일 단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천시 10일부터 내 주간 광견병 예방접종 비용 지원. 과천시는 올해 내 자산업, 좋은 일자리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고 민선 8기 전략에 부합하는 구체적 전략과 실천 방안을 담은 2023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 30일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에 따른 2023년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을 공시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고용정책법 제9조의 2, 지역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을 공시하는 제도다. 시는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 및 내 차산업 육성 지역 인프라 구축 계층별 맞춤형 고용 서비스 강화를 내 대핵심 전략으로 삼고 이를 위해 74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과천시는 50 물결표 쌓인 64세의 장년층 인구 증가의 추세를 반영하여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제공, 지속적인 경제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월 50플러스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지재현 과천시 지역경제과장은 일자리 창출은 시민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복지이다. 일자리 대책을 꼼꼼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장년층의 100년 삶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가평군 가족 진화문화 조성에 25억 투입. 가평군이 올해 25억여 원을 들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고 다문화 가족의 맞춤형 생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군은 연평균 9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가족센터 운영의 일환으로 가족 문제 전문 상담소,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등 맞춤형 가족 지원 20여 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첫째아 및 둘째아 이상 출산 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출생신고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 및 양육 공백 발생 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이 영아돌봄 수당 지원 등 출산 장려 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에도 600여 명에게 11억여 원의 출산 축하금 및 첫 만남 이용권이 지원돼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었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확대 및 다문화 가족 중시 인구정책 수립 연구 용역도 진행해 보육 서비스 기반 강화 및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가기로 했다. 금년 5월부터 군 조례 개정 후 아이돌봄 일반 가정의 본인 부담금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60%로 10% 상향 적용키로 했다. 더불어 12월까지 군만의 차별화된 다문화 가족의 고유한 특성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연구 용역을 통해 중장기적인 다문화 가족 중시 연차별 인구 증가 정책 시행 계획 수립 및 정책 실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작년에도 15가구에 1,5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매년 100만 원씩 3년간 다문화 가족 정착장려금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 교육을 통해 결혼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돕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아이들은 행복하고 부모는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과 미래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언어 및 문화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군이 올해 25억여 원을 들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고 다문화 가족의 맞춤형 생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군은 연평균 9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가족센터 운영의 일환으로 가족 문제 전문 상담소,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등 맞춤형 가족 지원 20여 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첫째아 및 둘째아 이상 출산 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출생신고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 및 양육 공백 발생 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이 영아돌봄 수당 지원 등 출산 장려 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에도 600여 명에게 11억여 원의 출산 축하금 및 첫 만남 이용권이 지원돼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었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확대 및 다문화 가족 중시 인구정책 수립 연구 용역도 진행해 보육 서비스 기반 강화 및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가기로 했다. 금년 5월부터 군 조례 개정 후 아이돌봄 일반 가정의 본인 부담금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60%로 10% 상향 적용키로 했다. 더불어 12월까지 군만의 차별화된 다문화 가족의 고유한 특성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연구 용역을 통해 중장기적인 다문화 가족 중시 연차별 인구 증가 정책 시행 계획 수립 및 정책 실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작년에도 15가구에 1,5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매년 100만 원씩 3년간 다문화 가족 정착장려금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 교육을 통해 결혼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돕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아이들은 행복하고 부모는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과 미래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언어 및 문화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